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및 그 구제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 간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위가 지난 화요일 10월 4일 날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3당 의원들의 공동 입장을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이번에 국정조사 위원장을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우원식 의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간사를 했던 송기석 의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이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공동성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 촉구 야당 특위위원 공동성명. 지난 7월 6일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피해자와 가족을 치유할 구제대책,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목표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90일간의 국정조사를 통해 특위는 진상규명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은폐, 조작 시도와 관계 당국의 무능, 안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영국 래킷뱅키저 본사를 방문하여 직접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위위원들 모두 이번 국정조사가 지난 5년간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기에 국정조사 기간 내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위에게 주어진 90일은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개발된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런 대형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는지를 밝히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짧게는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혔던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기업과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은커녕 또 다른 고통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야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 특위가 애초에 목표로 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소한 한 달의 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합당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4일로 특위는 종료되었습니다. 진실규명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시점에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야당 특위위원들은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국정조사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재구성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국정조사를 애타게 소망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절실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바로 민생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충정을 헤아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의 재구성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 10월 6일 가습기 국정조사에 함께한 야당 의원 일동. 네. 자, 다음은 이번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를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몇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피해자를 비롯해서 재발방지 대책까지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명에서도 읽었습니다만 94년부터 지금까지 22년에 걸친 일입니다. 그 과정에 검찰의 조사가 있었고 또 그러다 잠정적 기소 중지가 있었고요. 2011년에 겨우 비로소 밝혀져서 질병관리본부가 그 인간관계를 밝혔고 그런 과정에 5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서 원인 물질이 3가지여서 3가지마다 진행 경과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등급도 4단계로 나뉘어서 어떤 사람은 보상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해관계도 다르고 원료 물질마다 진행 과정도 아주 복잡하고 우리 사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3개월을 그 새누리당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개월을 잡은 것은 한 2달은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1달 정도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3달로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2달 정도를 청문회까지 끝냈는데 사실은 영국 가기로 한 게 청문회 전에 가기로 했던 것이 레킷 기자의 사과 여부와 공개적인 사과 여부와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다들 아시다시피 추석 끝나고 저희들이 갔죠. 그리고 국정감사가 또 추석 끝나고 저희 영국 갔다 와서 바로 국정감사가 잡히고 그래서 그 1달이 이 피해자 구제나 재발 방지 대책을 할 시간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달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저희한테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중단될까 봐 많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정치적 갈등 때문에 끝까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이 일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검찰이 왜 2013년에 잠정적 기소 중지를 했는가 이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조사 대상인데 새누리당은 검찰을 조사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거를 쟁점으로 삼으면 공방하다 끝나겠구나 해서 저희가 조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거는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또 심지어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정치 공방으로 갈까 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정치 쟁점을 만들지 않고 그런 것도 제외하고 정말 피해자와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을 정치 쟁점의 장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김도 원내수석 또 새누리당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환노위 전문 소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환노위에서 제가 19대 국회에서 환노위에서 쭉 다뤄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환노위는 환경부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무는 산업부에 관련된 업무도 있고 환경부도 물론 있고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집단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이 법사위 소속되어 있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환노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특위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특위가 해야 될 역할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환노위로 보내자고 하고 거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하다가 중단하자는 이야기랑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이번에 중단이 안타까운 것은 진상규명이 돼서 진상규명은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맞는 피해 구제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고 했던 게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본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피해자 구제는 가해 기업들이 한자리에 지금까지 모이질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가해만큼 피해를 준 만큼
우리 사회에다가 기금도 내고 활도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왔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비로소 진상규명이 웬만큼 된 상황, 이제 비로소 가해 기업들을 한자리를 모았습니다. 특위가 진상규명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가해 기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해 기업을 한자리에 모은 그 주체를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영국은 어떤가요? 한국 정부가 저희들이 영국 가서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영국 정부에다가도 이야기해서 외교적 노력도 하고 기업들에게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보호한다면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가 5년 만에 국회 특위라는 이름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이대고 해서 래킷뱅키즈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이젠 진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진상규명도 하고 했던 그 주체가 열흘 만에 사라진 겁니다. 영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공세한다거나 정치 쟁점의 장을 안 만든 것을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피해가려고 노력했고 이것은 특위가 더 유지되면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구제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재발 방지 대책 만드는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건 중단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새누리당한테 정말 위원장으로서 호소합니다. 저희가 절대로 정치 쟁점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환노위에서 잘 안 되니까 여러 부처에 연결된 일이니까 특위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특위를 더 재구성해서라도 피해자들의 그동안 묻힌 길게는 22년, 짧게는 5년 동안 맺힌 한을 이제 풀어주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만드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달도 짧죠. 다 못하겠습니다만 원칙이라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보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셨던 우리 송기석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마지막 기관 종합보고 청문회 날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보좌진들, 피해자 가족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울음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저희 특위에서 진상조사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밝혀냈고 그분들의 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제조 판매 회사들한테 그 협조가 어느 정도 지금 막 진행되기 시작하는 그 중간 무렵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는 것은 저희 특위위원뿐만 아니고 심지어 특위에 참가했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님도 다 공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다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저희 당에 강력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수석간 재논의하기로 했고 또한 원내 대표회담에서 다시 올려서 국회 사정상 연장이 불발됐으니까 반드시 재구성이 관철될 수 있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특위가 재구성돼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절규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정춘 씨,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정말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20여 년간 혹은 짧게는 5년간 그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과연 우리 정치권이 혹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알고 대변하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국 갔을 때 도대체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나라가 없는 국민들처럼 그렇게 타국에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국정조사 특위를 재구성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도 이 가습기 국조특위를 통해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맨 처음에 이번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든 여야 대표들과 의원님들께 정말 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다시 가동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예,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새누리당 우리 의원님들처럼 그렇게 환노의 소위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면 아마 이 문제가 여기까지 끌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작했고 끝맺음을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또 답습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요청에 분명한 답을 내리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하다 마는 것, 안 하면 못한 일이죠. 이런 방식이라면 제2의 가습기 사회적 재난이 없으리란 보장이 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 재난 더 이상 없어야죠. 그러려면 피해자 구제 확실히 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습기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게 됐는데 당연히 응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여타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수사를 대서라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국민에 대한 책무에 저희 야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습기 특위가 성공적으로 그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특히 가장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분들과 피해자,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재구성을 해서 이 문제가 잘 협의되고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정치가 불신받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쟁을 해서, 싸움을 많이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국민과 유권자 했던 약속, 사회적 현안이 불거졌을 때 각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했었던 약속들이 선거가 끝나고 사회적 현안이 잦아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 약속을 헌신장처럼 내버릴 때 정치 불신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꼭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정진석 대표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진석 대표님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그다음에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